그래서 여러분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규칙을 깨고 최종 결정권자를 만나러 가시면 됩니다. 반전이 있는 더 큰 매력, 감동을 선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순입니다. 전 성공하고 싶으면 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쇼 하나만 잘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쇼를 하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쇼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2가지를 풀어주고 제대로 쇼하는 방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아무한테나 쇼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쇼를 할 때는 최종 결정권자를 찾아서 쇼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쇼를 해도 상대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이 다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 딘딘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1박 2일에도 출연했고 래퍼로도 활동하는 젊은 사람인데, 이분도 쇼를 해서 데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딘딘이 래퍼가 되고 싶어서 래퍼들의 회사를 찾아간 다음에 무작정 노래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가령 소속사의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딘딘한테 왜 오셨어요? 물어보겠죠. 그러면 딘딘은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소속사에서는 오디션 오늘 없는데요? 이런 반응을 하겠죠. 그럼 꿋꿋하게 근데 전 보러 왔어요, 저 시간이 없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대처했던 겁니다. 이렇게 쇼를 할 때는 뻔뻔함도 약간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딘딘이 만났던 그 사람이 회사의 격리였다는 거죠. 처음에 그걸 모르고 실컷 랩을 했죠. 근데 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격리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스스로도 바보 같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숙소에 들어가서도 결정권 없는 직원들한테 랩을 막 열심히 했다가 이제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경우도 많았죠. 결국에 직원한테 오디션 보겠다고 실랑이 하다가 숙사 대표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해서 나왔더니 이제 운 좋게 결정권자였던 거라서 또 그래서 다시 그 사람 앞에서 쇼를 했고, 그때 당시에 딘딘 힙합에 미쳐 있었는데 이제 랩을 하면서 대표한테 종이 구긴 거를 막 던지기까지 하고, 랩이 끝나고는 당연히 이제 정중히 사과했죠. 그랬더니 그 소속사 대표가 내일 뭐 하냐 하면서 레코딩 오디션 보러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결국에 쇼를 해서 기회를 얻어내긴 한 거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은 딘딘처럼 돌아갈 필요 없이 바로 최종 결정권자를 만나서 쇼를 하시라는 거예요. 보통 회사는 최종 결정권자를 만나기 전에 아래 직원들부터 순서대로 몇 단계나 거치도록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여러분이 지킨다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그 구조를 탓하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건 전부 다 최종 결정권자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만나러 오는 사람보다는 자신이 만든 규칙을 깨고 찾아온 사람한테 관심도 가고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규칙을 깨고 최종 결정권자를 만나러 가시면 됩니다. 그럼 분명히 더 좋은 기회를 제대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쇼에 대한 2번째 오해라면, 쇼라는 걸 입사할 때, 면접 볼 때, 이런 때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쇼는 여러분이 오디션이나 면접 볼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 해줄 때 쇼를 먼저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전통시장에서 어묵을 파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일즈에서 쇼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가게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분의 말투를 살릴 수는 없을 텐데, 아주 재치 있는 말투로 맛이 예술이야, 한번 드셔봐,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익살스러운 표정, 행동 이런 걸 하면서 시식용 어묵을 딱 건네줍니다. 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이제 멈추게 돼요.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어묵을 구매하게 됩니다. 물론 이분은 어묵에 좋은 재료를 쓰면서 아주 맛있게 만들고 기본적인 맛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어묵 장사를 시작할 때 그 당시 오픈 주방이 많지가 않았다고 해요. 보통 주방을 숨겨놓는,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그대로 장사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분은 쇼의 힘을 알고 있으니까 주방을 오픈시키고 항상 깨끗한 기름만 쓰고 그리고 보여주고 어묵을 만드는 모습을 직접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니까 더 제대로 된 강력한 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장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12평 정도 되는 가게에서 1년에 4억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간혹 보면 쇼를 하라는 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쇼를 해서 상대방에게 더 큰 감동을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쇼는 과감하게 할수록 더 좋아요. 과감해질수록 사람들이 집중을 끌어올 수 있고, 여러분 실력을 보여줬을 때 반전 있는 더 큰 매력, 감동을
선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거는 쇼를 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키워놨어야 한다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게 있어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제 센터로 교육을 받으러 오시죠.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최근에 이제 몇 년 정도의 모습이고, 그 전에는 젊었을 때부터 제가 무턱대고 큰 기숙학원 찾아다니면서 다 그냥 약속도 없이 문 열고 들어가서 쇼를 했던, 매 순간이 쇼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나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 말하지만 저를 진짜 느끼시려면 센터로 와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거예요.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